징여 재산의 취득 시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국세기본법에 보면 납세 의무의 성립이 있죠. 의 성립. 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징여세의 경우엔 징여재산의 취득 시기입니다. 취득 시기. 그래서 의미가 있고, 실제는 민사상의 민법은 언제 징여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계약하면 징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법에 따른 징여 계약. 그러면 요쪽을 그대로 들고 오는 쪽이 있죠. 뭡니까? 어떤 세목이 계약을 기준으로 민사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취득세 쪽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다르지. 징여세에선 징여재산을 취득한 때 징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만 취득세는 징여 계약을 한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 거기 한번 볼게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징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취득식이나 양도식이 이런 쪽이 대부분 조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금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언제 취득했냐 이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 거냐 이게 기본적인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징여재산의 취득 시기를 밑에 보면 시행령에서 이렇게 있어요. 법 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1호가 제일 중요할 거고, 권리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또는 등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을 내가 취득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그 취득이란 행위는 양도하고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양도하고. 그러면 이제 매매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양도에서는 보통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금 청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징여재산을 취득할 때는 다른 물건이 아닌 징여재산을 취득할 때는 일반적인 양도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죠. 양도하고 징여재산의 취득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본질을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유상이에요, 유상. 그러니까 대금 청산이 우선하는 거고, 얘는 징여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상. 그렇죠? 그러니까 대금 청산이를 쓸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 등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원칙이 등기 등록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유상과 무상의 차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의 등기라는 건 원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공신력이라는 게 있고 공시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신력이라는 건 등기되면 무조건 내 건 거야. 믿을 수 있다. 이거. 믿을 수 있다. 근데 공신력은 우리 민사제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되었더라도 이 사람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공시력은 대외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거겠지라고 추정하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등기라는 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신력과 공시력 때문에 취득세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역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우리 징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시력을 추정하는 걸 인정해서 법률행위로 봐서 등기 등록이라는 거예요. 다만 앞에 거의 등기 등록일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래서 어떤 재산을 징여받았다, 취득했다 이럴 때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게 있고 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당사자 간의 주로 계약에 따른 거예요. 증여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다 비슷한 거예요. 이걸 구분을 좀 하는 게 중요한데, 취득세에서도 이게 법률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을 나뉜단 말이에요. 적용 세율도 나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용 판례에서 봤을 때 대법원의 입장은 뭐였냐면, 수용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경제적 실질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걸 취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상층계 취득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별도의 법률의 규정이 없는데, 우리 세법의 규정이 없는데 민사상 규정으로 간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그렇게 당시에는 판례를 했고, 지금은 법을 개정한 것 뿐이죠. 그래서 법률의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를 좀 구분하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본 거고요. 다만 이유가 이렇게 돼 있죠.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취득이죠. 그냥 이건 계약 같은 거 안 해도, 증여 계약 같은 거 안 해도 그냥 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그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들은 뭐냐? 우리 법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면 실제로 취득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에 가면 이런 것들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다. 우리가 상속세에서도 배웠었죠. 상속받으면 그날로부터 내 거예요. 나중에 등기하는 거 별 의미 없는 거죠. 다 소급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로 분할의 협의가 발생하는 거, 효력이.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경매도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이에요.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그때부터 내 건 거예요.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내 건 겁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취득세 가서 한 번 더 배우고, 비슷한 개념이다. 요 정도 민법 지식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민법상 증여는 증여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여일은 증여 계약이 성립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그걸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증여 계약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증여라는 건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등 수많은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득과세잖아요. 증여세라는 게 소득과세야. 소득과세라는 건 담세력이 있어야 돼. 담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게 돼야 돼. 내게. 그렇죠? 근데 취득세는 소득과세가 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쪽을 쫓아가는 거고,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내게 계속 유지돼야 돼. 내가 그걸로써 소득 창출의 기회가 적어도 생겼어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취득세는 3일청 날아도 내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단순히 증여 계약이 성립된 것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증여로 인한 재산의 취득일을 증여세 납세 의무 성립일로 하고, 그 위에 그 언제가 우리 증여세법에서 취득한 날로 보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 재산의 취득 시기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봤듯이 성립 시기뿐만 아니라 언제 금액으로 평가할 것이냐, 세율 적용 등의 세법 적용의 기준일 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의 시기와 증여의 시기가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건 본질이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